안녕하십니까. 철순의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8월 4일 화요일 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웬디 우드 지음의 습관에 관련된 헤빗이란 책입니다. 네, 표지는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색에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격은 17,000원이고요. 두께는 페이지는 한 384페이지, 5페이지까지 되어 있고 두께는 요 정도. 네, 출판사는 다산북스고요. 제가 이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는요, 이 책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책은 30여 년간 인간 행동의 근원을 연구한 이 지은이 웬디 우드는 금세 고갈되어 사라질 의지력 대신 주변 상황의 조건을 살짝 바꿔도 저절로 목표를 달성하는 습관 과학의 힘을 빌리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네, 이 헤빗에서 뇌과학과 심리학을 접목해서 습관의 형성, 원리와 작동 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 지은이가 궁극적으로 답하고자 한 질문은 무엇이 인간의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가라고 합니다. 네, 이 지은이는 전 세계 습관 과학 분야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연구자이자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이 지은이 웬디 우드는 네, 이렇게 생겼다. 네, 주어진 조건 안에서 아주 간단한 개인만으로도 언제나 최상의 선택을 돕도록 유도하는 넛지 전략을 고안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캐스 선스타인은 웬디 우드의 연구를 두고 누구나 원하는 삶을 손쉽게 누릴 수 있는 파괴적이고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헤빗은 노력과 투지로 환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몰아붙이는 세상 속에서 거꾸로 상황에 집중해 애쓰지 않고도 자동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검증된 습관 설계 법칙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여러 가지 실험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실험은 과제를 앞둔 두 그룹의 대학생 무리가 있습니다. 한쪽 그룹은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과제 수행에 임했고, 다른 그룹은 본격적인 과제 수행 전에 일단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정리해 공부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 뒤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일주일 뒤 이 두 그룹의 성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성적을 확인해 봤더니 사전에 환경과 상황을 적절히 통제한 그룹이 의지력에만 의존한 그룹보다 훨씬 더 점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페이스북을 차단하고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다니고 집이 아닌 도서관에서 공부한 게 전부인데, 오히려 공부를 덜한 학생이 의지력을 발휘해 수행한 학생의 성적을 크게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실제 펜실베니아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적게 노력하고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 습관을 방해하는 마찰력을 찾아 제거한 뒤에 애쓰거나 투쟁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평생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상황의 힘을 연구한 웬디 우드는 일상의 아주 작은 조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며 살지만 금세 좌절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유가 목표와 동기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입증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또 있습니다. 또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실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침 달리기라는 같은 과제를 부여한 뒤에 일주일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달리기 습관을 형성한 사람들과 한 달에 단 한 번도 달리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앞의 그룹은 운동장이나 공원 등 달리는 장소, 즉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반면 한 번도 달리지 않은 사람들은 오직 체중 감량, 마라톤 참가, 몸매 관리 등 자신이 달려야만 하는 이유에 과도하게 집착했다고 합니다. 마치 밖에 나가 달리기 위해선 반드시 달리는 동기가 필요한 것처럼 목표와 보상에만 매달린 잠재된 43%의 무의식이 창조하는 기적 같은 삶의 변화. 웬디 우드 연구팀은 학교 최초로 우리의 일상 중 무려 43%의 영역이 습관의 힘에 의해, 즉 무의식의 힘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 중의 행동이 43% 정도가 습관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책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이 지은이가 만나 애쓰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동기, 보상, 결심, 목표 등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좋은 습관이 질주할 수 있는 토양, 상황, 반듯하게 닦아놓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상황이 재배열되고 환경이 조성되면 의지력과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의지력 말고 우선 주위의 상황을 재배열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이 책 출판사에서 이 책을 설명하는 부분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고요. 저는 이 책 중에 여러 가지 실험이 나오는데 그 실험 중에 좀 재미난 실험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는 분은 이렇게 페이지는 113페이지입니다. 이 그림 보이시나요? 네, 위아래 그림은 같은데 이 그림 안에 적혀 있는 뜻은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른지 한번 그림을 먼저 이렇게 잘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상단에 있는 동물의 이름을 맞춰보자.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냥 이름을 보고 그 동물의 이름을 말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보고 틀리기도 어렵다. 혹시나 해서 이름까지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에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동물 그림은 조금 까다롭다. 이번에는 동물의 이름을 말하는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혹시 눈치챘나? 읽기는 인류의 가장 강력한 습관이다. 모국어를 읽는 행위는 마치 숨을 쉬고 밥을 먹는 듯 쉽다. 지금껏 수없이 반복한 연습을 통해 읽기라는 습관이 형성된 것이다. 상단의 그림을 본 뒤 아래 그림을 보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나는 알고 있다. 아마 당신은 그림에 적힌 글자를 먼저 읽었을 것이다. 단 한 번도 영향력을 깨닫지 못했던 이 습관이 동물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하려는 의식을 압도하고 엉뚱한 동물 이름을 말하게끔 만든 것이다. 올바른 동물 이름을 말하기 위해선 습관이 이야기한 첫 번째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즉, 글자를 읽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부리와 깃털을 가진 동물을 빤히 쳐다보면서 자신있게 고양이라고 답했다. 습관이 의식을 이긴 것이다. 우리는 방금 습관에 따라 자동으로 반응하는 기분을 포착했다. 단어와 그림이 일치할 때 습관과 의식이 자연스럽게 포개졌다. 당신은 습관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습관과 의식이 서로 부딪혔을 때 당신은 뭔가 부자연스러운 기분을 느꼈다. 이 과제는 고전적인 스트룩 과제의 한 종류인데 습관이 현실에 야기하는 복잡한 갈등을 체험하도록 고안한 아주 단순한 게임이었다. 사실 이런 과제를 풀지 못한다고 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잠시 창피해지면 그만이다. 게다가 그럴 정도로 이 문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다르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달리기에 흥미를 잃고 충동적으로 과소비를 한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더 열심히 운동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보다는 처음부터 습관에 의존하는 것은 어떨까? 과다하게 투입하고 있는 노력의 비용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다시 한번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림은 같은데 그림 안에 있는 낱말은 좀 틀리게 적혀 있습니다. 습관이 의식을 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실험의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저는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5장에서 115페이지에는 심리학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실험의 예를 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실험도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부분도 좀 재밌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또한 가장 잘 이해되지 못한 연구는 4살 아이의 자제력 실험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부설빙 유치원의 아이들은 접시 위에 놓인 작은 마시멜로를 하나씩 받았다. 연구진은 아이들에게 15분간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마시멜로 2개를 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시멜로와 함께 홀로 남겨진 아이들은 별달리 할 게 없었다. 약 75%의 아이들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뿐인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다. 다른 과자로 진행된 실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평균적으로 아이들은 9분을 버텼다. 대다수의 아이가 더 나은 보상을 놓쳤다. 여기까지는 당신이 예상한 바와 같을 것이다.
흥미로운 결과는 15분 참고 기다린 나머지 4분의 1 쪽에서 나왔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유혹을 견뎠을까? 마시멜로 2개를 쟁취한 아이들은 주로 주의 분산 전략을 이용했다. 노래를 부르거나 의자를 만지작거렸다. 마시멜로를 구름이나 베개같이 먹을 수 없는 무언가라고 상상했다. 하지만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의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계속 추적했다. 연구진은 아이들이 보여준 저마다 다른 자제력이 지속되는 기질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제력이 높은 아이는 커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들의 예상이 맞았다. 4살 때 유혹을 더 오래 참아낸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학교 성적도 더 좋았고 미국의 대입 자격 시험인 SAT에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지어 성인이 된 뒤에도 신체 질량 지수도 더 낮았고 몸무게도 덜 나갔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경향성을 이른바 만족지연이라고 이름 붙였다. 만족지연은 더 큰 결과를 위해 즉각적인 즐거움과 욕구를 자발적으로 억제하고 통제하면서 욕구 충족의 지연에 따른 좌절감을 인내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 거창한 능력은 충동성과 반비례하고 성질과 끈기와 정비례한다고 꽤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다. 사람들은 이 만족지연 능력이 인간의 실행 제어 기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믿으며 평생에 걸쳐 도움을 주는 좋은 능력이라고 떠받든다. 자제력이 우수한 아이가 커서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수많은 학부모가 아이에게 마시멜로 테스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마시멜로가 동이 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었던 세서미 스트리트가 이 실험 결과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자제력 신화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광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만 아동의 증가로 식습관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는 초콜릿 쿠키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탐욕스러운 파란 인형 쿠키 몬스터였다. 충동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쿠키 몬스터는 마시멜로 실험의 쿠키 버전인 쿠키 게임에 참여했다. 몇 분만 참아내면 쿠키 몬스터는 쿠키 2개를 먹을 수 있었다. 쿠키 몬스터는 처음엔 노래를 부르며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어느새 노랫말은 쿠키를 너무 먹고 싶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쿠키가 액자 속 그림에 불과하다고 상상하려 했지만 불가능한 상상이었다. 다른 장난감에 집중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이내 지루해졌다. 이렇게 충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딘 뒤 쿠키 몬스터는 겨우 쿠키 2개를 받을 수 있었다. 네, 이러면서 마시멜로와 쿠키에 대한 실험에 대한 예를 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실험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외에도 뒤로 가면 갈수록 실험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뒤로 가서는 강력한 습관은 어떻게 창조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책이 참 재미있게 읽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웬디 우드 지음의 헤빗이란 책 소개를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충분하다고, 습관은 우리의 삶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줄 것이다 라고 조언하는 책. 웬디 우드의 저자의 말처럼 내면의 충동성과 세상의 유혹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기 때문이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주와 후회를 반복하는 분이시라면 이 책을 읽고 상황의 힘을 활용해서 버티고 견디고 투쟁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아주 손쉽고 우아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좋은 습관 설계 법칙을 이해하고 일상에 적용할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철순의 책방은 모두 마치겠고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순의 책방이었습니다.